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뜨거운 분쟁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채널 아싸 튜브입니다. 중국 정부의 독재가 중국 내에서만큼은 용인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똑똑하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는 아시겠지만 경제적 성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주화 요구가 들끓는 시기로 민주화 학자들은 빈곤에서 굶어 죽기 직전을 꼽는데요. 중국 정부가 현 시점 샤오캉 사회 불리는 모두가 배부른 사회를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시기부터 적어도 경제에 관련된 약속은 이행되어 왔습니다. 실제 중국의 GDP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으며 많은 해외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점차 어려워졌는데요. 이는 중국이 성장이 둔해지는 중진국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샤오캉 사회를 위한 목표치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강행조해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내년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는 2010년 GDP의 2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목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최근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현 사태가 끝난 뒤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은 기사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올해 GDP 1%만 올려도 2010년에 1.91배에 달하므로 사실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망상에 가까운 글을 써내려가면서 자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설득이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반박 댓글 등은 TM는 족족 삭제되거나 아예 계정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에휴, 시진핑씨 제대로 된 독재를 보여주시네요. 왜 국민들에게 실패했다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천만다행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많은 간부가 걱정거리로 꼽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데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실질적인 빈부격차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해서 빈부격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놀기만 하는 사람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에서의 빈부격차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이상 가는 빈부격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호들은 과거 버블 경제 당시 일본처럼 세계 대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만 중국의 약 6억 명의 인구는 월 17만 원으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가난하고 대충 일해도 부자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시 주석 이리 나와봐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최고니 뭐니 해놓고서는 정작 중국이 자본주의가 돼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저 6억 명의 인구에 신경을 쏟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다고는 하지만 17만 원으로는 중소도시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 6억 명의 인구가 빈곤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 민주화 운동이라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억 명은 중국 인구의 무려 43%입니다. 전체 인구 절반 정도로 민주화 운동이 촉발될 시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들 빈곤층을 구제할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5G 블록망을 이용한 발전인데요. 5G의 혁신적인 속도를 이용해 넓은 중국 대륙을 연결하고 발전이 안 된 소도시들을 발전시켜 약 6억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구제받을 길을 만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대중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중국 시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그 많은 반도체를 어디서 구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모두 혹시 하실 텐데요. 네, 답은 바로 삼성입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은
삼성이 2010년에 들어간 10nm 공정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5G 반도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중국이 2020년부터 내세우는 목표치인 내수 성장을 기반으로 한 5G 블록 경제 활성화에는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하웨이는 지난 18일 TSMC의 화해 철수 선언 이후 한국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를 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 있는데요. 한국이 없으면 하웨이라는 기업은 물론 중국 정부의 치료조차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대사관에서조차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핑이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사드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해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던 중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 한중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너무 냄새나는 양반들입니다. 너무 냄새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여태까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공장을 유치한 다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기술자들을 빼내어 자국 기업에 유치한 뒤 애국심 마케팅으로 공장을 철수시키는 지졸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백을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빚을 져서라도 각종 지원금 혜택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외국 자본이 나가버리면 중국은 이 부채를 통째로 끌어안아야 하는 셈입니다. 작년 삼성이 중국 광동 공장을 철수하자 광동 지방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탈중국이 가속화되는 지금 중국 정부는 하나라도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중간재 등이 많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철수는 주변 중간 소재 기업들의 동시 이탈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이게 욕심이 많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상생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니까 세계의 적이 돼서 두들겨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이럴 때 누군 하나 없는 거 보면 정말 중국의 미래도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제발 잘하세요. 잘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뭐 그마저도 기회가 있을 때 얘기지만요. 중국은 우리 한국에게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신속 통관이 모니하는 태도들을 재빠르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잘 보이려는 태도인데요. 중국 쪽 언론들은 일제 중한관계는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훌륭한 국가적 협력 관계라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100주년 목표, 중국 건국 100주년 2049년에 새로운 G2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또한 사실상 실패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단기적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줬다지만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중국이 변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제하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아싸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